10kg 이상, 뭐 10kg는 이 저울은요, 그 계량 단위가 한 개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되게. 크기와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래서 10kg짜리 가격은 대략 8만원대 정도 할 거예요, 아마도. 잘 모르지만 제가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요리할 때 계량하시려고 하면 2kg짜리 저울 충분하고요. 또 저울이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뭐지 생활하시는데 요리하시는데. 그래서 6개 맞나요, 저울? 네. 그걸 네? 네, 그러면 반장님한테 다시 한번 추가 6개 플러스 다시 주문을 하셔서 제가 또 택배비 또 이거 몇 개 되지도 않은데 택배를 보내달라는 게 너무 웃겨서요. 제가 다 내일 모레 수업 때 차에다가 받아가지고 영수증 가지고 제가 드릴 테니까 가격은 저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대략 그 정도라고 해요. 제가 직원한테, 오너한테는 절대 말 못해요. 창피하니까. 직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하고 저기 통화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가격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량 스푼, 계량컵이 2,000원. 그리고 계량컵 중에서요, 손잡이가 긴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좀 긴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어요. 그거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6개 이상 플러스 되셔서 추가하시는 분들은 수업 끝나시면 반장님한테 하셔서 저한테 정확한 개수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대충 돈을 가져오셔야 되겠죠, 그죠? 주문하신 분들은 돈을 가져오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좋은 슬리퍼가 있는 줄 모르고 구두를 신고, 그것도 적응이 안 되는 구두. 저는 예쁘게 살 팔자가 못해서 거의 뭐 운동화 아니면 일을 하니까 단화를 신고 하는데, 이론 수업을 하는 관계로 구두를 신고 왔더니 휘청거리더라고요. 힐도 아닌데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신발인 줄 몰랐어요. 밤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제가 야간 수업까지 끝나잖아요. 밤에 이제 저녁에 10시에 끝나요. 10시에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니까 10시에 끝나면 거의 시체가 돼요. 시체가. 내일은 아침 수업도 또 있어. 화성에. 큰일 났어. 야간 내일 나가서 또 있는데. 그래서 신발을 편하게 신어야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네. 원서는 그때 다음 주에 쓴다고 했죠? 네. 다음 주에 오실 때 3, 4 사이즈, 다음 주에는 돈도 많이 가져오셔야 되겠네. 3, 4 사이즈 사진 2장 가져오시고요. 사진관에 없으시면 만약에 그 파일에 혹시 사진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괜히 파일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제 딸도 제가 그렇게 빼서 그냥 시험 보게 하거든요. 여기에서 진행하는 거. 출력해오셔도 됩니다. 사이즈에 맞게. 컴퓨터 좀 하실 줄 아시면 굳이 사진 없다고 찍지 마시고 내가 찍은 거 아니면 좀 괜찮게 좀 이렇게 정자세로 찍은 사진 잘라가지고 캡처해가지고 3, 4 맞춰서 가져오세요. 출력해서 괜찮아요. 붙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가 사이즈만 3, 4로 맞춰서 출력해서 잘라오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총무님 딱풀 하나 사셔서 원서 쓰실 때 붙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굳이 돈 들여서 사진 찍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컴퓨터 조금 조작하실 줄만 알면 거기에서 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파일도 줍니다. 파일도. 그걸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것도 없다라고 하시면 내가 찍어서 넣었던 사진 있잖아요. 컴퓨터에. 그거 그냥 오리세요. 얼굴 쪽만 이렇게 캡처하면 되거든요. 그 본인의 마음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 자격증에 사진이 나오는 운전면허증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요. 기록으로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감사받을 때 이게 원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원서 자체가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몇 년 동안 뭐 2년인가 뭐 3년인가 그 법이에요. 뭐 보관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 이제 국가 공인으로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받기가 국가. 뭐 어떤 시험이나 그런 걸 검정을 하지 않고 그 본인 그렇게 응시했던 그런 자료라든지 뭐 소정의 어떤 그런 저기만 거쳐가지고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 같은 건 또 이거 저기를 합니다. 이거 재발급 받으셔야 돼요. 다시 신청 딱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자꾸 쌓여져가면 되는데 그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사진을 첨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지 맞는지를 그래서 뭐 옛날 거고 상관이 없어요. 본인만 남이면 아니면 괜찮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민증처럼 거기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냥 붙일 수 있게 3, 4 사이즈랑 맞춰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붙이시면 돼요. 사진. 그리고 원서비. 원서비 말씀드리셨죠? 네, 응시비 5만 원. 네, 현금 많이 가져오셔야 돼요. 다음 주. 은행 좀 터셔야 돼요. 요즘에 은행 많이 그게 엄청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그 은행이 아주 그 악취 때문에 엄청난 골칫거리고요. 그런데 또 일반인들한테는 그 은행을 죽거나 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죽는 건 모르겠다. 죽는 거야 뭐 떨어진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괜찮아요. 따는 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주어도 걸려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아주 각 구청마다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은행 열매래요. 그래서 가로수를 좀 바꾸자라는 그런 저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 골치여가지고 이 은행이. 은행 열매 때문에 골치, 낙엽 때문에 골치. 그냥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그 분위기 있고 좋은데. 네, 특히 그 신사동 가로수길 가면 장난 아닙니다. 아주 가보셨어요? 네, 가을에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가 아주 난리라고요. 자, 서유몬의 처 빙어각 이씨 이분도 여성분이에요. 네, 그 음식 디미방을 쓴 안동장 씨 할머니 이후로 여성분이 또 쓴 두 번째 조서예요. 별로 여자가 쓴 게 없는데 굉장히 엘리트였죠. 이분이 조선시대 1800년대 이런 책을 썼으니까. 규합 총서에 보면 밥 먹기는 봄같이 하고 국 먹기는 여름같이 하며 장 먹기는 가을같이 하고 술 먹기는 겨울같이 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장에 대한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뭐 음식 맛은 장 맛이다 하는 가장 많이 쓰죠. 그죠? 네. 장은 8삼의 주인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장단 집엔 가도 말단 집엔 가지 마라 라는 말도 있고, 집안을 알려면 장맛을 보라. 말썽 많은 집에 장맛이 쓰다. 간장국에 마르다. 오래 찌들어 바짝 마르고 단단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사또상의 지렁종지. 이거 들어보셨어요? 지렁? 네, 지금도 지렁이라는 말 쓰는 데가 있죠. 간장을. 네. 간장은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뜻이죠. 지렁이라고 해요. 간장은 지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렁이 아니라 지렁.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 정착된 모습을 비유한다고 그래요. 콩으로 메주 순대도 고지듣지 않는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16세기 임진왜란을 전후로 고추가 유입돼서 18세기에는 종래장에 고춧가루를 첨가한 막장 형태의 고추장. 그래서 중보살림 경제에 보면요, 만초장이라고 처음 나와요. 고추장 형태가 만초장. 고춧가루가 처음 들어간 장. 그게 18세기에 그 규합총서에 이제 많이 가지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더 좋은 맛의 고추장이 개발되어 현재의 당근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후에 고추가 들어왔고, 그 고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8세기에 고추가 장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재래 장류는 1900년 이후 자연과학의 연구 부진,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그 식재료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게을리했어요. 이 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그리고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일본식 장류 공업의 침입으로 근대화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해방 후 구명식품으로서 큰 수요를 갖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인에 의해 장류의 기업화가 시작됐다. 여러분들 슈퍼에서 사 먹는 장 어떤 거 가장 많이 드세요? 어떤 제품? 새표? 해찬들? 해찬들이 짜요? 짜요? 뭐 설마 이런 거 믿으시는 거 아니죠? 해찬들 재래식 된장에서 그게 정말 재래식인 줄 믿고 계시면 아니되옵니다. 그죠? 걔는 그냥 브랜드 이름일 뿐이에요. 네이밍일 뿐이에요. 해찬들 재래식 된장 재래식 절대 아니에요. 네, 재래식 아니고 뭐예요? 공장식이에요. 공장식. 재래식 아니고. 자, 왜 간장?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우리는 과학이 너무 연구를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일본식 장류 공업을 받아서 우리가 세포 진간장을 뭐라고 했어요? 외간장이라고 하잖아요. 외간장. 네, 진간장이라고 하지 않고 외간장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외간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양조간장, 여기는 세포 진간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간장이라고 하지 않고. 예, 공업화가 이렇게 됐고, 간장의 역사와 유래예요. 자, 우리나라 고유의 간장과 된장은 콩과 소금을 주원료로 하여 콩을 삶아 이것을 띄워 메주를 만들고,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킨 후에 이 여액을 간장이라고 나머 찌꺼기를 된장이라고 하죠. 이걸 무슨 장? 이렇게 나누는 걸 무슨 장? 단용장. 간장의 간은 소금기의 짠맛, 짠맛을 의미하고 된장의 대는 대다라는 뜻이에요. 하드, 대다라는 뜻에 간장은 또 규합종서에 지령이라고 표기가 됐다고요. 지령. 그래서 지령, 지럼 이렇게 지금도 간장을 표기하는 지역이 있어요. 표기되어 있고 서울말로 지럼이라 하였는데 그 어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훈몽자회의 고어인 간장과 함께 사용되어 온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쓰는 데가 있어요. 지럼을. 간장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콩으로 만들어진 발효식품이고 불교의 보급과 더불어 육류의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많이 필요했겠죠. 이 간장도 아미노산 분해한 거니까. 간장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오래도록 저장이 가능한 식품이다. 간장의 종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간장의 종류. 진간장, 중간장, 묽은간장. 묽은간장은 이제 햇간장이죠. 청장. 담근 횟수가 담가서 된장을 가르고 나서 1년, 그 해에서 2년 정도 돼요. 맑고 색이 연해요. 보통 국 끓이는 데 많이 써요. 뭐 소고기 무국이라든지 미역국이라든지. 중간장은 담근 횟수가 3, 4년 정도 된 장으로 찌개나 나물을 무치는 데 쓰인다. 그리고 정말 진간장, 세포 진간장이 아니라 진짜 진간장은 이거예요. 담근 횟수가 5년 이상 되어 맛이 달고 진하여 약식, 전복초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진간장의 어원이 이거예요. 이거. 세표 진간장은 그냥 뭐예요? 혼합 간장인데 이것저것 막 첨가물을 막 섞어가지고 만든 혼합 간장인데 이름을 붙이기를 진간장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원래의 진간장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간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색깔이 진하다, 염도가 낮다. 색깔 진해요. 그리고 염도가 낮아요. 왜 낮아요, 염도가? 왜 낮을까요? 자꾸 침전돼요, 나트륨이. 침전돼서 나트륨이 자꾸 결정화되면 간은 약해져요. 그렇지만 상하지도 않아. 신기해요. 상하지도 않아. 염도가 떨어져. 저희도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첨장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서 알아요. 너무 맛있어요. 오래된 간장.
물론 색깔은 진해요. 색깔은 진해서 그래도 저는 그 간장 가지고 국도 끓여 먹어요. 왜? 내가 먹을 거니까 조금 껌틱틱하면 어때?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지. 소고기 다시도 안 넣어도 맛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걸 넘어가요. 그 진한 간장. 그래서 진간장은 색이 진하고 간이 약하다. 저희 은사 선생님의 은사 교수님, 은사 교수님의 저 윤 교수님의 은사 교수님이 강인희 선생님이세요. 숙대에서 퇴직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강인희 교수님은 황혜성 선생님하고 쌍벽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황혜성 교수님은 오픈되신 분이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신 분이고 강인희 교수님은 학자로서 그냥 학교에서 그냥 말년을 퇴임하신 분이라서 사람들한테 잘 몰라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분이고 또 한국의 맛이라는 책을 그게 1957년에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여성이 어떤 학자로서 우리 한국 음식을 그렇게 지켰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생전에 저희 은사님이 지금 뭐 60대 후반이니까 이렇게 댁에 갔더니 8년 된 진장이죠. 그러니까 8년이 된 간장으로 약식을 해서 만들어서 주셨는데 강인희 교수님이 주셨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대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약식도 먹어본 적도 없거니와 그때 그 먹었던 그 약식이 당신은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 감동이었대요. 감동. 그러니까 8년 된 간장이기 때문에 색이 진하고 염도가 낮으니까 카라멜 소스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났겠죠. 그리고 약식은 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탕을 하셔야 되거든요. 중탕. 찰밥을 먼저 쪄서 중탕을 해야지. 요즘에 여러분들 편하자고 어디다가 돌립니까? 압력밥솥. 그것은 약식이 아닙니다. 찰밥일 뿐이에요. 조미가 된 찰밥이지 그건 절대 약식이 못 돼요. 중탕을 해야 돼요. 약식은 중탕. 오랜 시간 중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드셨던 이 약식이 정말 당신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는데 근데 돌아가셨어요. 황혜성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좀 가까이 됐네요. 두 분 다 돌아가신 지. 자, 콩 제조 과정. 우리나라에서 콩을 재배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 무렵부터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콩에 뭐라고요? 우리는 한반도는 콩의 원산지다. 우리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은 그 저서 서호사설에서 콩의 유익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콩은 오곡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곡식이란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콩의 힘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근데 보면 조선 후기의 실학자예요. 그러면 굉장히 선구적이었던 분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뭐가 귀했을까요? 더 탄수화물의 주성분인 곡류가 더 귀했겠죠. 단백질의 주성분인 콩을 귀하게 여겼겠어요? 직접적으로? 왜? 당장에 내가 먹는 게 중요하니까 배를 채우고 에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콩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양 가치가 높은지를 알았던 학자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야. 오로지 쌀보리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건데 지금은 어때요? 쌀보리가 천덕꾸러기야. 요즘에 또 귀리가 뜨죠. 귀리. 그죠? 네. 10대 건강식품 많이 들어요. 귀리가. 그래서 네, 귀리가 요즘에는 그전에는 저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귀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떡하고 뭐 옛날 음식 재현하려고 귀리 구하려면 막 여기다 막 섭외하고 저기다 섭외하고 막 그런 게 7, 8년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농협 하나마트 가면 떡하니 있어요. 귀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게 몸에 이렇게 뭐 10대 건강식품이어서 이렇게 살아서 살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너무 그전에는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렇듯이 선구자적 학자 입장에서 콩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중요한 식품인 줄 아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는 글을 이렇게 남기셨다고 해요. 콩에 있는 주성분은 단백질과 지방이죠. 그죠? 그래서 콩기름 많이 먹죠. 콩 속의 단백질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40%이고 단백가는 약 94로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가장 양호해요. 단백가가 가장 양호한데 얘가요 콩을 그냥 섭취하면 잘 흡수가 안 돼요. 콩 단백질은. 그래서 발효를 거치면 흡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발효를 거치면. 그래서 발효를 해서 먹는 게 콩의 흡수, 단백질 흡수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메주 제조 과정인데요. 메주의 품질은 표면이 잘 말라서 곰팡이가 많고 그 중에서 털곰팡이와 거미줄 곰팡이가 주류를 이루며 내부에는 주로 따라해보세요. 바실러스 서브텔리스 이것을 다른 말로 고초균이라고 합니다. 이 뮤코나 라이조푸스는 몰라도 돼요. 잊어먹어도 돼요. 그러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고초균. 얘가 집 속에 있는 균이에요. 지푸라기. 그래서 우리가 매주 쓸 때 항상 짚을 쓰죠. 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자, 이들의 분비 효소에 의해 콩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만든다. 바실러스 서브텔리스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메주 만들기. 10월에 수확한 해콩을 원료로 깨끗이 씻어 분량의 3배의 물은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꼭 3배의 물 아니어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콩의 양이 많아질수록 물은 줄어들어요. 비율을. 적게 넣어도 돼요. 콩의 양이 많아질수록. 콩이 채소일 때 3배지요. 콩이 늘어나면 2배가 될 수 있고 1.5배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절대 비례하지 않잖아요. 양이 많아지면 증발량이 적어요. 전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의 분량은 그때그때 변수가 있고요. 콩을 불려서 해야 될까요? 그냥 해도 될까요? 그냥 해도 됩니다. 해콩 아니고 묵은콩도 그냥 해도 돼요. 네, 그냥 씻어서 바로 삶습니다. 다. 네. 돼요? 저는 이번 달 30일경에 수확을 하려고 해요. 제가 금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저희 콩밭에 다 이파리 떨어지고요. 익었어요. 근데 그냥 밭에다가 말리래요. 밭에서 그대로 나무에서. 그래서 수확해서 그냥 저장할 수 있게 그래서 말릴 정도에 지금 수확하려고 그 날을 잡았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엊그저께도 묵은 콩으로 청국장 만들었어요. 네, 상관이 없고 그 대신 잘 닦으시고요. 콩을 잘 골라서 쓰셔야 돼요. 하기 전에. 골라서 쓰셔야 되고 묵은 콩이든 해콩이든 요즘에는 삶지 않아요. 특히 뭐 할 때 청국장 할 때는 불리면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불려서 삶잖아요. 껍데기가 따로 놀아요. 콩 껍질이 따로 놀아요. 뺏겨져가지고 뿌려가지고 그냥 충분히 그냥 삶으면 돼요. 이 장시간 삶으면 되고요. 또 왜 안 삶냐? 요즘엔 안 불리냐면 수용성 이 비타민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물만 넉넉하게 부어서 삶습니다. 얘는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하다가 넘치기 전에 끓어오르잖아요. 김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확 줄여가지고 한 적어도 1시간 정도까지 뚜껑을 안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콩비린내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뒤집어줘야죠. 이제 그때부터는. 뒤집어서, 위아래 뒤집어서 한 2시간 넣었다가 4-5시간. 저는 5시간 삶아요. 5시간. 아주 뭉근하게. 저는 그거 안 참고 외출도 갔다 와요. 잠깐. 이게 줄여놓고. 그래서 잘 요즘에는 뭐 묵은 콩도 잘 물러요. 그렇게만 삶으면. 담그지 않고. 그러니까 비타민 손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콩 껍데기가 뺏겨져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그냥 삶아요. 그냥 삶으면 콩 껍데기 벗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삶아요. 푹 삶아서 절구로 찢죠. 그래서 메주 모양 만들어서
볏짚 깔고 2주 정도 건말림을 합니다. 뒤집어줘 가면서 앞뒤로 건말림을 해요. 건말림 할 때 꼭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 2, 3일에 한 번씩 우리가 그 누룩 하듯이 그렇게 뒤집어 주셔야 되고, 누룩은 습도가 좀 있어야겠지만 매주는 습도가 있으면 안 돼요. 안 좋은 곰팡이가 껴요. 그 다음에 건말림이 끝났으면 옛날에는 다 볏짚으로 메죽덩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잖아요. 따뜻한 방에다가 겨울 내내. 그래서 장을 담기 한 달 전쯤 볏짚을 풀어 포개해서 방 안에서 2차 띄워요. 다시 띄우거든요. 따뜻한데 이렇게 아랫목에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띄우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매달아서 적절하게 기순도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적절하게 습도 온도 맞춰줘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띄워지게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요즘에 또 건조도요. 식품 건조기 있잖아요. 그 농가는 거기다가 적절하게 온도 맞춰갖고 2, 3일에 2주에 할 거를 2, 3일에 끝내버립니다. 건발림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지푸라기 깔고요. 조금씩 깔고 거기에다가 온도 맞춰가지고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바삭 마르면 안 되니까. 그거는 제가 기계를 안 써봤으니까 그렇게 세지 않은 온도로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매주를 만들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서 성공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멀지 않아요. 화성에. 저는 거기에서 매주를 하나 썼었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돼요. 겉에 곰팡이는 심하게 없애야 되고요. 안에 아주 미세계 곰팡이가 편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검정 곰팡이, 제일 안 좋은 게 푸른 곰팡이에요. 푸른 곰팡이가 낀 거 매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띄운 매주를 다시 햇볕에 건조하죠. 다시 말려서 쓰죠. 음력 정월부터 3월 사이에 장 담죠. 보통 언제 무슨 장 담아요? 네, 정월장 담죠. 영도가 틀려집니다. 정월장하고 3월장하고. 정월장은 염도를 보통 16에서 18까지 맞추고요. 16에서 18봄에 정도 맞추고 3월장은 20% 정도 맞추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진도에 김순양 선생님 댁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이에요. 그분은 섣달장을 담으시더라고요. 섣달장. 왜 그럴까요? 진도는 날씨가 따뜻해요. 여기보다 훨씬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50년을 이렇게 2, 3도씩 올라간다고 그래요. 지역이. 그래서 음력으로 정월달이면 양력으로 2월달이잖아요. 2월에서 양력으로 3월 사이인데 그것도 금방 더워지기 때문에 장 담고 나면 또 기온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음력으로 섣달장을 담으신다고 그래요. 안전하게 약간 저염으로 발효하기 위해서 음력으로 섣달장을 담는다고 하고, 장 담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나요? 말날 담죠. 말날. 보통 말날 담아요. 그것도 제가 그거 해드린다고 그랬죠? 핸드폰도 놓고 다니는데 죄송해요. 젊은데도 이래요. 자, 제가 청육장 그거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사진으로 찍어드린다고 그랬죠? 물때. 그죠? 메모를 해놔야 돼. 잊어먹었다. 자, 말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물때, 그런 이유가 있어서 말날 담고요. 그 다음에 잘 띄워진 매주는 흰색이면서 약간 미색이에요. 미색의 곰팡이에요. 약간 아이보리. 아이보리에서 약간 갈색으로 넘어가는 색의 곰팡이가 가장 좋지요. 검은색 곰팡이는 잡균이 부패를 일으킨 경우로서 이런 매주로 장을 담갔을 경우에 쓰고 짠맛이 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진짜 안 좋은 매주가 있어요. 검정 곰팡이는 조금은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걔는. 그런데 매주를 딱 뽀개했을 때 안에 새카우면서 왜 푸석푸석한 그런 마른 곰팡이가 막 있잖아요. 그런 매주 혹시 보셨어요?
예, 그거는 담으셔서는 안 돼. 정말 장이 맛이 없어요. 좋은 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푸석푸석하게 마른 곰팡이가 그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날라다니는 이렇게 뭐 이렇게 나르듯이, 예, 솜사탕처럼, 예, 딱 메주를 겉에서는 몰라요. 딱 뽀개했을 때 솜사탕 저기 하듯이 그런 곰팡이가 낀 메주로는 다 장을 담으시면 안 돼요. 약간의 검정 곰팡이는 괜찮아요. 약간의 검정 곰팡이 딱 닦아서 그 검정 곰팡이가요 아플라톡신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 그 세계 식품 그 기구에서는 야 너네들 그 된장에 문제가 있지 않아. 그 검정 곰팡이 그 아플라톡신 때문에 그 발암 물질이고 막 그래요. 근데 걔는요 씻으면 괜찮아진대요. 그래서 매주 그 간장 담글 때 어때요 우리는? 깨끗하게 솔로 씻어서 하루 이틀 말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요. 뭐 재래 간장의 제조 방법이죠. 아셔야 돼요. 이거 네. 40일에서 45일 정도 이렇게 담아 놓으셔야 되고요. 길어지잖아요. 안 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탁해져요, 간장이. 너무 탁해져요. 그래서 제때 장은 꼭 걸으셔야 돼요. 걸러서 치대셔야 돼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발효액은 조금 세워라 내워라 놔둬도 큰 문제는 안 일으키거든요. 근데 간장은 세워라 내워라 놔두시면 간장물이 엄청 탁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별로 안 좋아요. 청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빨리 걸으셔야, 제때 걸으셔야 돼요. 제때. 이 살균은 생간장 하기도 하고 살균 하기도 해요. 근데 살균 안 해도 됩니다. 메주만 좋으면. 옛날에 살균을 왜 했을까요? 그 아플라톡신 때문에 그랬어요. 닦고 끓이고 살균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생간장으로 하시는 게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 끓이고, 예. 끓일 여력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다 예. 많은 햇볕을 잘 비치면 안 펴요. 햇볕을 잘 비춰주면.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1년 정도 내가 올해 장을 걸렀잖아요. 올해 장을 걸렸으면 올 봄부터 올 겨울이 날 때까지는 햇볕을 매일 쐬줘야 돼요. 유리뚜껑으로. 아깝지만. 징발이 많죠. 햇볕을 쐬면. 아깝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뚜껑을 그냥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거든요. 그러면 안 껴요. 그러니까 후속 발효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햇볕을 쐬줘야 돼요. 햇볕을 쐬서 그 햇볕으로 인한 살균 효과가 있게. 그늘에 가면 햇볕을 안 쐬면 곰팡이 당연히 끼죠. 맛있으면 우리 끼는 네. 없어요.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맛이, 그거 있잖아요. 젓갈 왜 불반제에서 그랬다며요. 젓갈 가시 핀 젓갈 파는 사람이 이렇게 벌레가 있는 게 맛있는 거라고. 그런 원리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은 거지. 일단. 근데 간장이 네. 맛있으면 뇌압도 자기가 계속 가입고 싶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은데, 안 피는데. 예, 안 펴요. 예. 그거는, 예, 잘, 이렇게 빛이 잘, 충분하게 살균이 안 돼서 그렇죠. 장이 이만큼 끓었는데도 가입고시 근데 맛은 괜찮은데 가입고시. 주거지가 어디세요? 아파트는? 옥상이에요. 옥상이에요? 네. 그냥 햇볕 계속 비쳤어요? 어쩌면 항아리 소독 가득해서 뭐가 잘못된 아니면 염도가 안 맞던지. 염도는 짜요. 짜요? 저는 그렇게 올 제가 봄에 걸렀던 간장을 여름에는 너무 이게 복사열이 굉장히 반사열이 너무 심하잖아요. 특히 도심은 시골 같지 않고 흡수를 못 하잖아요. 바닥에서 이 콘크리트라. 그래서 이게 복사가 되면 정말 후회가 될 정도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바닥에다가 뭐를 깔았냐면요. 팔레트 아시죠? 대형 할인마트에서 이렇게 집 나를 때 하는 거 있죠. 거기가 중간에 공기가 통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인한테 낑낑대고 차에다가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 2개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깔고요.
그래서 여름에 그렇게 복사열이 심하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항아리 그 유리 뚜껑을 그냥 올해는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아깝지만 굉장히 증발 많아요. 열이 세니까. 햇볕 비치는 햇볕 세죠. 그 주변 열 강하니까 굉장히 증발이 많아도 그냥 유리 뚜껑 좀 이렇게 널널하게 여유 있게 유리 뚜껑 덮어놓고 그냥 놔둬버려요. 올해까지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간장을 다시 담을 때쯤 되면 그때는 항아리 뚜껑을 덮어요. 너무 계속 그렇게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너무 증발량이 많으니까 이래도 곰팡이 안 필요한데 안 끓이거든요. 아니 안 끓일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네. 유리 뚜껑 그러니까 항아리 뚜껑 대신에 비닐팩을 붓고 유리 뚜껑을 덮어놨는 게 괜찮아요. 비닐팩 덮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항아리 자체는 숨을 쉬니까. 항아리가 숨을 쉬니까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빛이 이렇게 너무 세가지고요. 비닐이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수분이 맺혀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겠죠, 간장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유리 뚜껑만 잘 맞는 것만 덮어놓으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빛 잘 들어요. 끓였을 때, 안 끓였을 때 여기 아까 우리가 지금 미생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때요? 미생물은 열에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좋은 미생물을 죽이고자 좋은 미생물도 죽이는 결과적으로. 그러나 또 장이 너무 또 신기한 게요. 장은 끓였다고 하더라도요. 얘가 또 항아리에서 계속 있는 동안에 또 좋은 미생물이 붙어가지고 또 좋은 또 발효를 일으켜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장을 그래서 끓였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걸 밝혔지만 아플라톡신 없애기 위해서 끓였고요. 또 안전하게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곰팡이가 쓰니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장을 끓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양이 많고 또 이 생간장의 어떤 좋은 미생물까지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장을 잘 안 끓이는 오히려 안 끓이는 경우가 더 많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끓일 수가 없어요. 뭔 재주로 그걸 다 끓여요. 이런 항아리로 간장이 하나인데 어떻게? 제가 아무리 머슴가였지만 전생에 머슴가였지만 못하죠. 있네요. 여기 나오네. 예, 미생물의 살균 및 효소 파괴로 저장 중에 변질을 방지하는 살균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유해 미생물도 죽이고 유익한 미생물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살균은 분해되지 않고 용해된 단백질을 응고시켜 장을 맑게 하는 효과가 이건 아주 좋아요. 만약에 탁하잖아요. 국물이 작물이 그러면 끓이면 맑아져요. 응집되니까 걔만 걸러내면 되니까 작물은 맑아지고요. 그다음에 조리는 효과가 있어요. 조리는 가열로 색이 진하게 주고요. 그다음에 향기가 낮은 생간장에는 알데히드 아세틸 생성을 부여해서 맛을 좋게 한다고 그래요. 생간장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생간장이 길게 발효되면 큰 차이가 없어요. 장시간 발효되면. 자, 항아리 겉을 항상 청결이 중요하죠. 공기구멍이 막힐 정도로 먼지가 끼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주기적으로 좀 닦아주시고. 저도 참 힘들어요. 항아리가 한 20, 30개 있다 보니까 다 못 닦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쪽으로 이렇게 물 뿌리고 다니는 이렇게. 예, 호스로. 너무, 그러니까 목상에 물 주러 갔다가 여기 뿌려준다니까요. 특히 언제 심하냐고. 보면 황사 때. 아주 심해. 며칠만 안 해도 끼니까. 재래간장 당근 중에 미생물 수의 변화는 호기성 세균이고요. 간장을 달인 뒤에는 점차 감소 현상이 일어난대요. 자, 호기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라고 했어요. 포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고농도의 염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달인 후에도 잔존율이 높다고 그래요. 젖산균은 4주까지 증가한다고 그래요. 간장이. 된장, 이거는 메모해 놓으세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지고 너무 수업하신 보람 있으실 거예요. 된장의 5덕. 얼마나 좋으면
된장이 5가지 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심. 다른 맛과 섞여도 제 맛을 잃지 않아요. 제 맛을 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고추장과 된장이 섞인다고 해서 된장의 맛이 안 나지 않죠. 그죠? 항심, 오랫동안 상하지 않아요. 얘는 불심,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제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류를 끓일 때 뭘 항상 넣지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냄새가 많이 나는 멍멍이를 끓일 때 뭘 바른다고 그래요? 된장 바른다고.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선심, 매운맛을 부드럽게 합니다. 매운맛. 선심, 매운맛. 화심, 참 된장에 나는 가장 오덕 중에서 가장 멋진 게 이 화심이에요.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뤄요. 된장. 그렇지 않나요? 뭐에다가 된장을 넣어도 얘가 어울려. 어울리는 그런 맛이 있어요. 된장은. 된장에 오덕이 있습니다. 단심, 항심, 불심, 선심, 화심.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조금 메모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들어보셨죠? 된장에 오덕이 있다는. 제가 언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에서 퀴즈에 이게 나왔어요. 전화 퀴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다 적으셨나요? 네. 자, 된장은 뱀, 물기가 적은 장이라는 뜻이 됐는데 토장이라고도 하여 청장과는 대조를 이루죠. 맑은 장과는. 그래서 우리가 된장찌개를 또 토장찌개, 토장국, 된장국을 토장국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토장이라고도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아미노산 구성도 좋으며 소화율이 85% 이상이에요. 높아요. 왜? 발효됐기 때문에 그래요. 콩 자체 단백가루는 굉장히 높지만 그 단백질이 다 소화 흡수되지 않아요. 발효되지 않으면. 그런데 된장은 발효됐기 때문에 소화율이 85% 이상이고요. 쌀에서 부족되기 쉬운 나이신 함량이 높아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들의 식생활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조미료다. 된장. 된장을 싫어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그죠? 너무 좋지 않나요? 된장. 저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은 게 된장인 것 같아요. 고추장은 콩으로부터 얻어지는 단백질이 들어가죠. 구수한 맛, 곡류의 탄수화물 식품에서 얻어지는 당질. 자, 고추장 매주를 따로 만드는 거 아시죠? 그죠? 왜 따로 만들어요? 어차피 콩으로 만드는데 왜 따로 만들까? 고추장 매주를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고추장 매주는 만들어 보셨어요? 네. 고추장 매주의 특징은 단백질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요. 뭐든. 밀이던 쌀이던 보리던. 네. 탄수화물을 콩에 첨가해서 만드는 매주예요. 고추장 매주. 틀려요. 출생 성분이 틀려요. 간장, 된장을 만드는 매주하고요. 고추장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매주는 그냥 출신 성분이 틀려요. 그래서 고추장을 만드는 매주는 탄수화물이 들어간다고 아시면 돼요. 콩에. 당질이 부여가 되죠. 고춧가루로부터 붉은색이 나죠. 고추가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다고 했는데 200~300년 됐다고 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뭐예요? 한국의 맛 하면 뭐예요? 매운맛 그러잖아요. 고추의 맛. 얼마 안 됐는데. 자, 간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간장과 소금으로부터 짠맛이 어울린 조화미가 강조된 장류이며 기호식품이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이 고기를 먹어도 쌈을 싸 먹어도 된장을 잘 먹지 않아요. 뭘 먹어요? 네, 고추장을 먹어요. 참 신기해요. 아이고.
고추가 유입돼 16세기 이후에 개발된 장류로서 조선 후기 이후 식생활 양식에 큰 변화를 주죠. 지금까지도. 고추장 담근법에 대한 최초 기록은 중고살림경제 만초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막장과 같은 형태의 장으로 만초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고추장의 맛을 좋아하기 위해 말린 생선, 공포, 다시마 얘기하는 거예요. 공포 등을 첨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추장에 생선이나 공포. 어떤 고추장 좋아하세요? 일반적으로 해창들 고추장? 순창 고추장? 네. 순창 고추장? 네.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는 장을 담을 때 보리를 많이 써요. 보리 전 좋아요. 네. 보리 고추장 많이 쓰고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뭐 더덕이나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담습니다. 네. 고추장 되게 마늘 고추장, 또 호박 고추장, 네. 다양하죠. 찹쌀 고추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추장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때깔이 좋아요. 찹쌀 고추장이 때깔, 네. 색깔이 좋아서 찹쌀 고추장 많이 쓰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찹쌀 고추장을 많이 드시는데 엄청 다양한 고추장이 있습니다. 자, 규합 총서에 고추장은 좀 더 진보된 형태로서 고추장 매주를 따로 만들어 담고, 제가 탄수화물 성분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방법 등 현재의 고추장 담근법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꿀, 육포, 배추를 섞는 등 현재보다 더 화려한 내용의 고추장 담근법이 제시가 됐고요. 소금 대신에 청장으로 간을 맞추는 방법은 보다 질이 좋은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이죠. 집에서 담근 청장으로 소금 대신 간을 하는 경우에는 훨씬 고추장이 맛있어요. 그러나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아까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너무 아까워요. 그냥 소금물 끓여서 담아요. 고추장용 항아리. 볕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구멍이 넓은 복부가 큰 뚱땡이 항아리가 고추장 항아리는 좋아요. 길어, 날씬해. 특히 된장보다요. 고추장 항아리가 날씬하고 깊다 100% 물이 보여요. 밑에 100%. 그래서 고추장 항아리는 뚱땡이가 좋다. 네, 배불뚝 뚱땡이. 날씬해 말고 뚱땡이.